식사들을 하셨습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좀 날이 풀려서 오토바이 타고 살살 다닐만 할 것 같습니다. 충청도 이북은 좀 어렵더라도 아래쪽은 그래도 겨울에도 간간히 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청도만 하더라도 큰 길이 아니고는 얼음 깔린 곳이 많아서 멀리 나가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고도가 있는 고갯길은 3월 말까지도 얼음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라이딩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토바이 타봤자 겨울에는 좋을 것 하나도 없죠. 오토바이는 특성상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알루미늄이 염화칼슘에 무지하게 약합니다. 염화칼슘 몇 번만 맞으면은 알루미늄의 산화피막이 벗겨지고 백화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한번 백화현상이 나타나면은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된 엔진 부분의 광택이나 도색은 박살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안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백화현상 번진 오토바이는 중고값도 별로 안 쳐줍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추울 때 오토바이 타는 것은 사람이 힘들어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접을 때는 확실히 접는 사람이 용자이고 승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울 때는 따진 방에서 배 깔고 유튜브 보면서 귤이나 까먹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년의 오토바이가 주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순기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년이 되면 좀 사람이 변하죠. 저도 중년의 나이지만은 돌이켜보면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 일단 눈에 좀 힘이 빠지고 욕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슬슬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니까 일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 탐구정신, 배우려는 의지 등 욕심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나가는 여자에게 눈길 가는 것도 이제는 귀찮아서 안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대부분 중년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참 세상을 각박하고 무미건조하게 만드는데 말이죠. 대부분은 너무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지키려는 탐욕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자영업자 아줌마가 이야기하는데 유명 개그맨이 전 남친과 자기 엄마한테는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주고 4대 보험까지 들어주는 인간이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에게는 퇴직금도 안 주고 4대 보험도 안 들어주는 인간 말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다 그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몇 푼이라도 남아요. 이런 말과 함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과 같이 숨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반대로 자기가 당하면 세상 참 억울한 척은 다 하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처럼 난리를 치죠. 그러니 젊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젊은 애들이 괜히 중년을 영포티라고 놀리겠습니까? 중년이 되고 나니까 참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중년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쎄빠지게 돈 벌어서 하나도 못 쓰고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만 하다 청춘 다 보내고 중년까지도 본인을 챙기기보다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일 놓으면 번아웃이 온다고 하죠. 한마디로 브레이크아웃 현상이 생기거나 공황장애가 오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 미치게 파고드는 성격이라 일을 하면 내 체력,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밤새워서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번아웃을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은 반드시 취미생활이나 일탈로 그런 면을 좀 해소해야 할 핑계와 이유가 좀 생깁니다. 일탈이라고 하니까 다 여자 만나러 다니는 것,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중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씩 가지는 것이 실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부정기적이라도 가끔은 취미생활로 일상을 잊거나 털어낼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끔은 미치도록 몰입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로 오토바이 라이딩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고 권장하는 것이니까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는 잘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라이더가 왜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생업으로 타는 배달 라이더도 있고 출퇴근 비용이나 시간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라이더도 많습니다. 라이더 숫자로 본다면 배달 라이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은 취미 라이더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죠.
저는 취미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고 배달도 3년 해봤고 출근도 2년 해봤습니다. 지금은 유튜버 때문에 직업으로 2, 3년 오토바이를 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라이더나 배달 라이더나 현실적인 가성비 모델을 고르는 경우가 많고 취미 라이더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기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 취미 라이더를 본다면은 가오를 중시하고 하차감을 위한 비싸고 유명한 메이커를 선호한 사람과 그냥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가성비 있는 오토바이를 선택하는 라이더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미 라이더는 배달이나 출퇴근 라이더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배달이나 출퇴근 라이더는 시간을 줄이는데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은 반대로 취미 라이더는 오히려 시간을 쓰며 킬링타임하는 입장이죠. 이런 사유로 본다면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취미가 오토바이 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결혼하지 않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지만은 결혼 후에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쉽게 라이딩 나가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 40대 초반 라이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0대 중반 이후 애들이 적당히 커서 중학교 이상 다녀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40대 중반 이후인 중년에 오토바이를 많이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쯤이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는 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저도 30대는 퐁당 주 5일인데 매일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뻥치고 일을 빨리 마치고 10시 정도 출발해서 저녁 먹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라이딩을 무척이나 많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단양이나 속리산, 대천 해수욕장을 무척 많이 다녔습니다. 반대로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위험하다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 집안의 가장이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죽이며 사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 방해 요소를 없애고 자유롭게 라이딩을 즐기는 분은 어찌 보면은 선택된 행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간적 금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이딩을 즐기는 유일한 방법은 몰바죠. 저도 한때 그랬고요. 지금은 못 말리니 포기하는 단계고요. 또 일부 라이더라고 하기에는 많은 숫자가 부분 몰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오토바이를 타는 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격을 사기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할리도 1000만원, BMW도 1000만원이라고 가족에게 속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참 속이기 쉬웠는데 지금은 워낙 검색이 잘 돼서 점점 속이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진만 찍어서 가격을 검색하면 AI가 모델명이나 가격을 아주 정확하게 찍어주기 때문에 아마도 알고도 속아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사기치는 부분 몰바를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잘못해서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어지간한 잽 맞아도 데미지 없는 중년이지만은 이런 문제는 잽이 아니라 정통으로 카운터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로 중년에 카운터 맞으면은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결정적 데미지로 다가오죠. 이런 결정적 데미지는 평생 싸움이 안 될 정도로 눈 깔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또 증벌적 몰수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입니다. 어쨌든 어떤 유형이든 몰바 포함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명품 가오충을 저격하면서 실용적인 가성비 오토바이를 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지니 개뿔도 없으니 저런다 그러면서 악성 댓글도 많았지만은 지금은 많이들 공감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만 돼도 돈 없고 시간 없으면 타지 못하는 것이 오토바이였습니다. 또 돈 자랑의 방편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오 세우려고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가 훨씬 많았던 시기가 그 시기였고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입문자가 늘어서 많이 희석됐다가 이제는 그런 가오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돈 흐름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어설프게 돈 벌어서 비싼 오토바이 막 박스 까서 타던 인간들이 줄어들으니까 아주 하이엔드 고급 오토바이 시장 경기가 훅 가라앉는 것도 사실입니다. 잔뜩 올려놨던 비싼 오토바이들 비싼 가격에 판매가 안 되니까 막 시장에 던지고 있죠. 덕분에 중고시장 가격이 아주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중고시장은 더 빠질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이 난리니까 돈이 아마도 주식시장으로 몰리다 보면은 오토바이 살 여력들이 더 없을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오토바이에 돈 태울 사람들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앞으로 아주 현실적인 가격으로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능이나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높은 오토바이만 신차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배기량과 쿼터가 시장을 한동안 지배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서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되면은 다시 고가 오토바이 시장이 고개를 들겠지만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 2006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 하이엔드 메이커는 고객 이탈이 많고 타격도 클 겁니다. 상대적으로 혼다나 야마하 스즈키 같은 일본 메이커는 가격이나 성능, 편의성, 디자인적으로 한동안 계속 사랑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프리미엄 모델들이 떨어지지 않는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취미 라이더만 중국 메이커 개무시하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CF모터, 존테스, 하우쭈, 종셴, 론신의 보그, QJ모터의 베넬리, 종능의 모토모리니는 유럽이나 미국, 중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은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국내 중저가 시장이나 배달 시장은 조만간 중국산 오토바이가 장악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차감이나 가오 그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할리나 BMW 운영이나 유지비가 일제 오토바이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영비, 수리비, 정비비를 비교해 보면은 적게는 1.5배에서 2배, 액세서리까지 포함한다면은 3배에서 5배 가까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제나 중국산 오토바이로 입문하거나 전향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고, 또 다른 이유는 폐쇄적인 라이더 문화의 환멸을 느끼고 전향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도 일부는 있고요. 특히 할리 타고 크롭 활동 해보면 웃기지도 않은 일들 많죠. 할리는 록을 쓰글 아니면은 오토바이도 아니라는 둥 안전장구 잘하고 풀페이스 헬멧만 쓰고 가도 뭐라고 하는 인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질서 무시하고 다니는 인간들은 또 유난히 많죠. 어설픈 가오충은 돈 떨어지면 사라지는 인간들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억짜리 스포츠카 살 돈 없으니까 싸게 한 5, 6천만 원이면은 가오서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는 아파트 수백 채 소유하신 분이나 엄청난 땅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도 후진 거, 오래된 거, 심지어는 차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분들은 가오 안 따지죠. 세금 줄이기 위해서 비싼 차, 수입차 안 타고 다닙니다. 졸부나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는 인간들의 특징은 저만을 위해서 좋은 거, 비싼 거 사지 절대 남에게 밥 한 번 안 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부자인 자유성가한 분들 만나면은 무조건 밥 먹고 가라고 사람을 붙잡을 정도로 남을 먼저 위합니다. 그게 인정이고 사람의 크기죠. 오디오도 낚시, 사진 어떤 취미든 가오충에 오래 못 갑니다. 흥미가 떨어지든 돈이 떨어지든 실용적으로 즐기는 사람보다는 오래 못 가죠. 이 부분은 제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조직문화에 휘둘리기 싫어서 홀라 솔트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그나마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즘 라이딩하다 보면은 젊은 라이더보다 사실 가오 빼면 달구지밖에 안 되는 라이더가 아직도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조직 문화에 휘둘리지 마시고 적당히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오토바이로 즐겁게 즐기는데 방점을 찍고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라는 것이 자유와 스릴을 즐기는 것인데 자기 발로 그런 클럽에 들어가 엮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면 가오충들 때문에 자존감만 낮아지죠. 그리고 충분히 즐길 여유가 있을 때 원하는 오토바이로 원없이 즐기면 됩니다. 여유도 없는데 질러봐야 즐길 시간도 자금도 안 되죠. 그러면은 진정으로 즐기는 것보다는 사놓고 머리에 이고 사는 삶으로 전락할 뿐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큰 수레에 덤빈다는 이야기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큰 힘을 가진 상대에게 덤비는 무모함을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살다 보니 느끼는 것이 너무 위를 보고 살면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행복지수 조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이라는 곳이 2016년 56위, 2019년 59위로 행복지수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스마트폰, 인터넷 보급과 도시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폐쇄적일 때는 비교 대상이 없어서 몰랐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가 가능하게 되니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도 이런 상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라인 등에 올라오는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들과 내 삶이 비교되면서 내 삶을 부정하고 싶은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이 많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가 명품을 사고 누가 오토바이 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랑을 보다 보면 나는 이라는 소외감과 괴리감, 그리고 나만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부탄 사람들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자꾸 위를 보다 보면 내 자존감만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SNS만 보고 나와 비교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죠. 그러다 보니 맵사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호화롭고 풍족하지만은 마음가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라주 650이라는 화석 오토바이를 타고 당당한 것은 이 똥차를 타고도 전국 어디든 저보다 잘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할리였다면 힘들어서 이렇게 못 다닐 겁니다. BMW라면 더 편하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미라주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어떤 오토바이보다 저와 잘 맞고 고장은 나도 잘 고쳐서 잘 달립니다. 그렇다고 불만이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편하지는 않죠. 약간 한 15%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15%를 채우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써야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지출은 의미가 없죠. 차라리 그 돈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돈이라도 불지 오토바이 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하등의 의미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미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최선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좀 무리하면 살 수도 있지만은 가족애가 걸리면 죽을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할 뿐이죠. 그래도 여건이 되면 또 시도하긴 할 겁니다. 반드시 하죠. 개가 똥을 못 끊는다고 하는 말이 이런 경우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숨 마시고 살아있는 것이 저는 행복합니다. 라이더는 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다죠. 할리 타고 달리던 슈퍼컵으로 타고 달리던 행복의 크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느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할리 타고 BMW 탄다고 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차감 때문에 한동안은 약간 더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지 절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행복의 크기나 척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배기량이나 최소한의 편의사항이 있어서 불편함이 적을 정도의 오토바이를 타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용적인 취미죠. 오디오도 골드문트, 마크레빈슨, 맥켄토시 앰프, BMW, 웰슨, JBL 스피커 아니라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라이카 핫셀브라도 아니어도 사진 잘 나오는 카메라는 많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중국기인 소니나 캐논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상업용 시장은 이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레이싱은 두카티, 혼다, 야마, KTM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적으로 인정받은 메이커이죠. 하지만 오토바이 취미라는 것이 성능이 다가 아니죠. 성능보다 감성적인 취향과 디자인, 사운드를 더 따집니다. 안 따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 별거 없죠. 오히려 비싸고 좋은 거 취미생활에 방해만 됩니다. 아까워서 막 쓰지도 못하죠. 마크레빈슨, 맥켄토시 앰프는 전기세도 많이 나오죠. 한 달 내내 틀어놓으면 에어컨 트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음반 상태도 많이 가리고 막 그래서 훨씬 대중적인 쿼드와 아드캄, 야마 앰프로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껏 음악을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감성이라는 취미를 볼모로 감성팔이 하면서 눈탱이 치는 메이커가 너무 많습니다. 할리 오토바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거워서 코너도 잘 못합니다. 브레이크도 엄청 밀리죠. 바닥에 물만 있어도 광택 까질까봐 막 달리지도 못합니다. 여름엔 뜨거워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시동도 꺼집니다. 넘어지면 아까워서 살려보려고 버티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죠. 거기다 넘어지면 무거워서 일으켜 세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수리하면 대도시로 가야 하죠. 그나마 센터도 몇 개 없죠. 그리고 수리비도 비쌉니다. 박스 까고 몇 년 타면은 오토바이 값도 똥값 되죠. 저도 타보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수리도 쉽고 가격도 현실적인 오토바이는 많습니다. 그냥 똘똘한 오토바이 사서 즐겁게 타는 거죠. 넘어져도 부담 없고 잘 달리는 그런 오토바이도 많죠. 적당히 타협해서 그런 거 타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합니다. 너무 위를 보지 말고 내 오토바이를 가꾸고 알아가고 간단한 고장이나 부족한 부분은 내 손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타는 재미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라주를 못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남하고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거울 같아서 내가 만족하고 즐겨오면 행복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해서 부러워할 필요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유와 시간 되시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취미를 즐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더라도 큰 놈 딱 한 마리만 잡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하루 100마리, 200마리 잡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선택이죠. 하지만 같이 낚시를 해보면은 큰 놈 딱 한 마리만 잡는 부류는 가오가 신체와 정신을 지배하거나 낚시 실력이 안 되니까 한 마리만 잡는 것을 목표로 낚시하는 부류들이 많았습니다.
100마리 200마리 잡다 보면은 큰 놈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큰 거 한 마리만 딱 골라서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확률적으로도 거의 0%에 수렴하는 짓을 하는 거죠. 많이 잡아야 즐겁고 신나고 또 낚시하고 싶어지는 것이지, 가어만 잡다가 결국은 지쳐서 포기를 하죠. 대상과 수단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낚싯대 비싸다고 고기 잘 잡는 건 아니죠. 얼마나 어떻게 즐겁게 즐기느냐가 진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벌써 중년이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도전도 힘들고 모험도 힘듭니다. 일상이 바뀌는 것이 싫고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잘못 만져서 화면에 앱 위치만 바뀌어도 짜증나고, 멀티는 당연히 안 되고 자꾸 물건도 잃어버리고 놓고 다니는 그럴 나이가 중년이죠. 예전에는 별일도 아닌 것이 지금은 해결하는 것도 힘들고 잘 안 되는 나이가 우리 나이입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시기 바랍니다. 중년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잡소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